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진 정치 선배들의 공세에 서운했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치하기 전에는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당의 선배들이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에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 화가 났는지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시절 버릇이냐? 당원을 모욕한 분명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름 진화에 나섰지만 당 해체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반응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말했던 윤 후보, 깐부되긴 틀린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정신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신머리 그 뜻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정신머리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우리 깐부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공약, 제주도의 라스베이거스처럼 이 얘기를 가지고 이거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깐부는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아니죠. 깐부는 구슬이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사이 아닙니까? 깐부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 깐부가 아니라 11월 5일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다 깐부가 돼야 될 사이인데 그 깐부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너무 격한 언어, 격한 충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선 과정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따져 묻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이번 토론에서 구태여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깐부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은 오갔지만 나중에 깐부하면 된다 이렇게. 예. 윤석열 후보 입당하신 지 3달도 안 됐죠. 아마 직장인으로 따지면 윤석열 수습 후보일 텐데 수습 후보가 당을 없애라, 당을 해체하라,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면 그 당의 정신과 역사가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이 아마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하고 그 이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두환 씨부터 이 창당이 시작인가요? 당의 역사가 언제부터 전 시작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입당하신 지 3달도 안 되신 분이 당을 해체하라,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발언하시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일 일망언 하시지 않았나요? 부정식품을 먹어도 좋다든지,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든지,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일일 일망언에서 최종 이 역대급 망언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이제 할 망언이 없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이슈도 없고요. 노동이면 노동, 남북관계면 남북관계, 외교면 외교, 어느 분야에서든 모든 분야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도 방사능 누출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했죠.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얘기대로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수구 이 기득권 세력에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원하고 정말 아직도 좀 조악한 그런 정치를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이런 건 저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해당 이 자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 당이 없어진다고, 그럼 무소속 출마하셨으면 되죠. 강력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정당 전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 3당 합당 이후로 시작되고 있었던 97년도부터 당의 역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과거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민자당 합당 그때부터로 그러니까 신한국당부터 당의
국민의힘의 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 당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민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 몸을 담으셨던 국회의원 중에 보훈처 지금 현재 광복회장으로 있는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가 한때 민정당에 몸을 담았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당뇨로 있었죠. 예, 이런 일들을 끄집어서 상대 정당에 대한 폄훼행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발언들이 나오게 됐던 계기들을 살펴보면 핵심은 대장동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장동의 진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같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당내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일에 나서기 시작하면 도대체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당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사분우여될 거라면 정말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따끔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97년 3당 합당은 신한국당이 이 국민의힘의 시작이시면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은 아니시네요. 저희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 선생부터 시작해서 뭐 창당 70년이 넘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도 어찌됐건 본인의 정당 출신도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아마 핵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 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배출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되시겠네요. 3당 합당은 97년도가 일단 아니고요. 3당당 91년도. 네, 그리고 이 97년도 원래 민자당으로 됐죠. 그렇죠. 민주자의당. 당의 역사가 많이 흐트러지면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당에 가보면 97년도부터 시작됐던 그 이후의 역사들을 당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함께 국민들이 공과 가를 평가해야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끄집어서 특정 대통령 몇 명만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 토론에서 주제는 어쨌든 적합치 핵심이 않다고 아니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나무위키나 구글 그러신다고 검색하시면 하셔서, 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당의 주장이니까 각 당에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는 저는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했을 때는 당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다가 본인은 이제 박근혜 정권에 쫓겨서 대구 고검으로 갔었고요. 그 핍박받는 검사다 민주당이 했다가 이른바 조국 사건 수사에 나서니까 이제 거기서 또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렬한 핍박받는 검사라고 했다가 지금 막상 후보로 나오겠다니까 다른 후보들이 열렬히 공격하니까 정말 열받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실제 곁에서 지금 예. 수행도 하시고 유일무이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뭐 대변인 체제가 좀 개편이 돼서 개표에 대해서 단독 대변인 체제. 저 혼자 남게 됐는데 예. 아, 벌써 또 다른 분들 다 나가셨어요? 지금 나가시게 최측근이에요, 아주 그냥. 윤희석 그-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대변인단에 대한 일부 보직 네. 변경들이 있었고요. 이 그새를 또 못 선거 참고. 환경 네. 변화에 따라서 다 같이 전원 공격, 전원 수비할 때가 있고 지금은 아. 이제 4강으로 압축돼서 한 명이 후보를 뽑는 기간이기 그래도 때문에 잘 살아남으셨네요. 지정 생존자라고 워낙 지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네네. 등극을 하셨어요. 정말 아닙니다. 많은 우리 분들이 패널인데 포함됐었는데. 네. 정말 저도 뭐 기분이 뿌듯하다고 하긴 그렇고 역시 섭외를 잘했구나. 네, 좋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디까지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셨죠? 자꾸 말 끼어들다 보니까 저도 까먹었는데 정말 열이 네. 받은 듯한.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깥에 있을 때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비단 주머니 3개를 마련했고 예.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8월 말 마지막 마지노선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면 8월 말까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많은 일이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밖에 있는 순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두고 안고 빠진 찐빵, 이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가능하겠는가, 많은 비판이 쏟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그들만의 마이너리그. 예,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대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많은 비판적 목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당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에서 당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경선을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를 향한 거친 공격, 쉽게 말해서 백태클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하다 보니까 좀 공정하게 게임합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것은 그만큼 조급했다고 보는데요. 뭐 입당하지 않으셨어도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그 당시 최재형 후보가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후보를 많이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최재형 후보가 먼저 입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그 포지셔닝을 최재형 후보가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좀 이 구도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 지나치게 마이너리그로 폄하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도 경쟁하고 계신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좀 폄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들어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자꾸 뭐라고 하고 불공정하고 백태클이 심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데 검증은 겪으셔야죠. 장경태 의원님 말씀은 그때 사실 쫄아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라는 본인이 얘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뭐 마치 들어와 줄게라고 한 뭐 호해하듯이 그 당시 상황을 다 복귀해 보시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입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는 다 기억하고 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시 바깥에서 있는 윤석열 후보를 도우러 제가 갔을 때 들어오지 않으면 김병민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던 당연하죠. 그건. 분위기가 있었던 당원이 기억들도 무소속 나. 후보를 지원하면 그건 해당이 그래서 제명사유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만이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체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거기에 완벽하게 호응을 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서 유승민 그 정신머리 바꾸지 않으면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라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반응도 거셉니다. 홍준표 후보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머리엔 머리로라고 얘기했고요. 건방지기 짝이 없다.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앞에서는 못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특히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예, 이건 유승민 뭐 후보께서 명백한 실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은 뭔가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깐부 발언을 언급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격한 이런 반응들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 홍준표 후보가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쥐어팰 수도 없고 예. 라고 하는 발언들이 있었죠. 그때 유승민 후보가 격하게 반응을 했던가 생각해보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태경 후보를 향해서 근데 하태경 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하태경 후보라고 이름 언급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적어가 없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디에 특정 후보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예. 윤석열 후보에게 과한 정치적 공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정권 교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목소리 톤을 다소 높였을 뿐인데 좀 격한 반응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어의 품격을 조금 지켜가면서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저희가 새롭게 뭐 지난주에도 하셨겠지만 네. 각자 한 줄 평을 듣는 판넬을 했었는데요. 두 분 패널에게 똑같은 줄의 판넬을 하니까 약간 도식적인 느낌도 들어서 전격 판넬, 네. 독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분에게만 한 분씩 차례로 하는 긴장되는데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가끔 거센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요거는 이제 김병민 예. 대변인에게만 한번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면 제목은 대변인이 보는 윤석열의 입은 네모다. 뭐 제가 주셔야죠, 쓸 거. 쓸 거를 줘야 되는군요. 펜을 드리겠습니다. 독한 네모를 했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딱 보자마자 쓰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 10초 세는 기계가 이제 나올 겁니다. 끝났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탈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셨네요. 아, 자, 거침없고 솔직하다. 솔직하다. 네,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여러 지난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장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막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옛날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지금도 정치인의 언어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원하게 내뱉는 언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이 해석의 여지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일부를 탁 집어서 실언이 아니냐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메시지들이 결국은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분노를 담아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침없고 솔직한 언어를 구사하는 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대변인으로서 돌발 전격적으로 해서 좀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김병민 대변인 그래도 유지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이제 내모를 보자마자 네. 대변인이 보는 윤석열의 입은 이 대변인이 지금 이제 캠프 대변인인데 네. 다른 쪽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네네. 여당 대변인 쪽에서 보는 윤석열의 입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잠깐 바가지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주책 바가지인지 욕 바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단 말이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조직에 충성하 뭐 조직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검찰 내에서도 돈키호테 같이 움직이시다가 총장 되시고 나서도 뭐 본인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 좌충우돌 하셨죠. 그러더니 국민의힘에까지 가셔서도 또 이 망언과 당을 없애기까지 하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예. 참 바가지다. 어떻게 안에서도 세고 밖에서도 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 쪽 얘기도 하나 제가 독한 판넬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10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셀 예정입니다.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열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10초보다 좀 더 짧은 것 같은데요. 원래 열을 셀 때 네. 우리가 하나 자 열셋 줄 테니까 이때까지 해라고 할 때 열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열을 셌습니다. 네. 촬영 산맥 이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그에서 네.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 보기에 같지만 세대가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네. 예.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윤 후보가 사실은 그런데 이 토론 전에 어제 제주 토론 전에는 저렇게 격앙되고 화난 모습을 보였는데 토론에 가서는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제가 해석을 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는 검사 시절에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이 되는데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정성이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격앙됐다가 또 뭐 말이 됩니까? 뭐 또 라스베가스 이런 얘기도 또 웃으면서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지 않던가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앞서 말한 임명식 영상을 보기 전에 저 토론 모습만 봤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능수능란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확 격앙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능수능란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지자한테 강하게 언급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외칠 때와 예. 상대 후보들과 토론하면서 웃으면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 톤과 매너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면서도 좀 멋쩍게 물어보는 표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하면서도 조금 미안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 누구한테 미안해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와 거친 각을 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좀 읽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그것이 아니다 언급할 수 있지만 적당히 웃으면서 넘어갔던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목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받아넘길 거는 웃으면서 받아넘기고 정책에 관련돼서는 특히 제주도 지역의 현안 문제 그리고 어제는 복지, 경제에 관련된 많은 토론 주제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하게 되는 토론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장경태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워낙 이제 너무 실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믿으셔야 될 분이
천공 스승의 정법을 믿고 계시다 보니까 그 질문하시면서도 지금 이 작전 계획 물어보셨는데 미국 대통령과 뭐 전화한다든지 작전 계획은 한미 간에 합의된 훈련 계획 아니겠습니까? 작전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 급변 사태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뭐 핵무장한다고 하시니까 또 미국에서 오히려 이 좀 부인하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주제로 넘어가면 뭐 절대 모를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주 제2공항 뭐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제주도 2공항에 대해서 서귀포로 갈 건지 뭐 제주 현재 공항을 뭐 신설할 건지 뭐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혹은 첨예하게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어제 토론 안 보셨죠? 아니, 주요 내용만 보셨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풀로는 안 봤습니다. 토론회를 보셨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번인데 보셨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민주당에서 없어요. 답을 뭐라고 답변하죠? 공항에 대한 확장 문제와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한 선택 문제에서 천공이라는 그 천공이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냥 아니, 본인의 의견을 네. 본인의 정견을 대해서 얘기하시면 언급을 되죠. 했죠 당연히. 그리고 제2공항 확장에 대한 원희룡 지사가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제2공항에 대한 문제의 언급보다는 아마도 천공이라는 사람을 끄집어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싶었던 게 홍준표 후보의 의도였던 것 홍준표 같은데 후보는 이제 천공은 제주공항 확장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라고 그 물었던 거죠. 확장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언급을 한 바 있었고요. 오히려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넘어갔던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봤던 원희룡 모습입니다. 지사 후보와 이 대화를 했었는데 확장안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셨던 거 아닌가요? 사족을 붙이셨을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제주공항 확장안은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이 네. 부분에 대해 들었었다 이 말씀도 그 하셨었잖아요. 내용도 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도 있고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 지사로서의 생각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다시 한번 그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냈던 얘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넘어갔던 거지 내용을 모르는 게 근데 전혀 아닌 이제 거죠. 이게 핵심은 네. 유승민 후보도 얘기하지만 앞서 이제 사실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물론 답을 하셨고요. 이전에도 토론회에서는 좀 부드럽고 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 강경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지난 토론회에서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후보에게 좀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토론회 전에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꼭 뒤에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천공 스승 이야기만 나오면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도 뭐 손바닥을 쳤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왜 그분을 가지고 좀 함부로 언급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천공 스승이 주장한 바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태도. 마치 천공 스승에 대한 정말 이 존경과 예우가 좀 드러나지 않나. 그분에 대한 언급은 가장 계속 이제 회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천공 스승은 그분의 정책적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멘토도 아니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면 되지. 이걸 뭐 아니다 기다 뭐 부인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 토론회 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언급을 했고 예.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천공이 얘기했던 얘기들과 선을 분명히 긋고요. 선을 예, 그었죠. 멘토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주당 토론회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사실관계를 좀 왜곡해서 언급하고 비판하는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네. 저도 혹시 다 봤는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국민의힘 토론회 그 재미없는 토론회 보셨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제주 것까지는 쭉 봤는데 네. 또 뭐 그 다음 거는 잘 못 봤어. 반절 정도? 예. 뭐 그래도 뭐 이게 토론회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실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가지는 관심은 1대1 맞수 토론일 거예요. 예. 내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3주에 걸쳐서 맞수 토론이 진행되는데 아마 그때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장경태 의원님. 고생하셨네요. 저도 사실 오늘 내용 있어서 반절 넘게 네. 다 봤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는 못 보지만 유튜브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까지 쭉 했는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대변인이시니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이었는데요.
당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정직이 해제됐었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사퇴해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지만, 근데 법원에서 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1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의 실익은 사실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문제만 남게 예. 되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문제에서 딱 그 시점이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는 시기에 맞춰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내용들을 불리한 상황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를 보게 되니 지난번 가처분 소송에서 나왔던 재판 결과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앞으로 2심에 가면 내용들에 대한 다툼들이 더 있을 건데 조금 아쉬운 내용들은 1심의 내용이 지난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과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딱 선거에 맞춰서 혹시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혹시 판사가 네. 에이씨 윤석열 후보 이거 선거 기간이지 요때 안 좋게.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만배 씨가 바로 그 권순일 대법관을 이 재판 마지막 판결 전후로 만났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함께 항소심에서 관련된 상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다투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 판결문 내용만 판결 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공직자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이제 1심에 예. 잠깐 정리해드리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만하다라고 그렇죠. 받고 1심 재판부는 또 채널의 사건 감찰 방해 이런 부분들 수사 방해 그렇죠. 이런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징계 2개월로는 대단히 가볍다 오히려 형이 징계의 수위를 더 높였어야 된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소한 1심에서는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과 성찰의 자세 혹은 최소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지 전혀 뭐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시면 더욱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뭐 짧게 반박하실 거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항소할 예정이니까 예. 추가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말씀드렸던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